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진 여러분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을 수도 있으며 곧 나타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명에 깊이 새겨진 사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 깊게 영향을 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뽑아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가 있으시거나 끌리는 엔젤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의 운명에 깊숙이 새겨진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분의 이미지는 좀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이런 애니멀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애니멀 카드를 보시면 아주 또렷한 눈이 하나 있는데요. 이 눈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 육감, 통찰력 이런 것들을 말해줘요. 이분은 좀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도 이분은 좀 육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좀 현상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본능적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또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실행에 딱 옮기고 결과를 볼 때까지 자기를 막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데요. 인간적인 욕심도 좀 많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배고프지 않은 사자는 사냥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제 그 말처럼 이분은 좀 자기가 가진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욕심을 내지 않는 분, 다른 사람의 것은 욕심내지 않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지만 사실 인간은 좀 자기 자존감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좀 욕심도 많이 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뭔가 독보적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매력도 있을 거예요. 뭔가 패션도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하고 그게 또 뭔가 사치나 허영 이런 걸로는 연결되지 않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명품을 따라갈 때 오히려 이분은 좀 장인이 만드는 작품 이런 데 꽂히게 될 수 있고요. 물건들도 잘 살펴보면 뭔가 자기만의 역사가 있다든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좀 독특한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제 이런 면도 확실히 있어요. 사자가 만약에 배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먹이를 잡고 또 동물도 죽인다면 이제 그렇다면 그 생태계가 붕괴될 거예요. 실제 생태계가 굉장히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고 또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분은 자기 세계가 강하지만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그 전체 세계를 흔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세계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마 이런 면들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강한 인상으로 남겨지는 것 같아요. 파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 독특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멋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의 겉모습, 외적인 이미지 설명해주는 카드에 이 타란툴라 거미 카드가 들어왔고요. 또 칼 10번 카드, 끝과 변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타란툴라는 이제 직감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거든요. 특히 거미의 생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이분도 어떻게 자기 직감을 활용하는지 또 어떤 외적인 장면에서 여러분이 이분을 파악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일단 거미는 집을 자기가 거미줄을 쳐서 만들거든요. 거미줄을 칠 때는 거미가 자기 앞에만 보고 그냥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제 완벽하게 거미줄의 모양을 갖추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거미는 뭔가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또 거기에 집을 자기가 짓기 때문에 창조자, 이제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분은 좀 디테일도 강하고 또 큰 그림도 굉장히 강해요. 이분의 이미지를 보면 좀 완벽주의 같이 보이는 날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쿨해 보이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타란툴라는 좀 독거미처럼 생각해요. 물론 이 거미가 독성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실제로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사실 성향이 굉장히 순한 동물이에요. 이제 그래서 타란툴라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이 타란툴라의 성향처럼 이제 이분은 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날카롭다든지 매서워 보이는 인상도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순수하게 보여주는 그런 웃음이라든지 터치라든지 미소라든지 유머 감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은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고 좀 리더로 일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겉으로는 굉장히 딱 계획에 맞춰서 일한다든지 일을 되게 공적으로 대하고 좀 모든 걸 투명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좀 프로같이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분은 그 조직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 챙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다 듣고 파악하고 이제 그래서 이분은 좀 인간적으로도 잘 챙겨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거미줄을 치면서도 거미줄의 완성 모습까지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다 챙기지? 뭔가 눈치가 빠른 건가? 직감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또 이런 특성은 이 타란툴라가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다방면에 재주도 많을 거고 좀 바쁠 것이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일이면 일이고 대인관계면 대인관계고 이렇게 이분은 인맥이 굉장히 넓고 또 그걸 완벽히 컨트롤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이 칼 10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무슨 일이든 좀 끝을 보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미적지근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연애한다 그러면 헤어지면 끝이고 뭔가 사람마다 이제 애매하게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고 오해할 만한 구석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이분을 보셨을 때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이렇게 동물적이면서 이중적인 매력이 있다. 이런 키워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진짜 내면을 읽어보는 카드에서 이 오이스터 카드, 굴 카드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굴 카드는 대표적으로 좀 겉모습은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이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그만큼 좀 비밀스러운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이 이분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뭔가 다가가기 좀 어렵다. 범접하기 어려운 포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들을 읽어보면 파랑분들은 이분이랑 분명히 또 로맨틱한 관계 발전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때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완전히 오픈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이분은 원래 숨기려는 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히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표현을 안 하는 거지 뭔가 거짓된 분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분이 겉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또 이런 면이 이분의 매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카드들을 보면 많은 파랑분들은 아마 이분이랑 처음에 연결될 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상 지나고 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별게 아니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 비밀을 정말 나만 알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된다. 이렇게도 발전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단단한 껍질을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는 정말 달콤한 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 굴의 껍질 속을 살짝 보여준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달콤한 속, 드러낼 사람 등장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값진 관계가 될 수 있겠죠. 파란분들은 이분이 만약에 아직 여러분이랑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이랑은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다. 이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미 가까워지셨던 분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비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이 뒤에 들어온 정의 카드를 보시면 균형 그리고 진실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에다가 또 날카로운 정의 카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좀 이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거짓말을 못하겠다라는 생각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고 분명히 야수 같은 그런 비밀도 있고 나랑 그런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흐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을 만나게 되고 또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이분 만나기 전에는 약간 세상에 나만한 사람 없다. 굉장히 멋있어. 자존감도 높아지는 그런 시기로 보이는데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처럼 누가 감히 내 인생에 영향을 주겠어. 약간 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가운데 러버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딱 붙는 관계, 로맨틱한 관계나 혹은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 이런 열망, 소망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 러버스 카드 앞뒤로 힘 카드도 있고 전차 카드가 떴거든요. 이 러버스 카드의 가능성을 양쪽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내가 누군가랑은 인연이 닿고 싶고
나도 인생의 중요한 인물을 찾고 싶고 이런 열망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 나랑 격이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랑 급이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한 시점이거든요. 이럴 때에 상대방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흐름 때문에 분명히 파랑분들은 이 상대방이랑 좀 로맨틱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베프라든지 단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이분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좀 겸손해져요. 나는 예전에는 좀 나 정도 되는 사람 만나고 싶고 주변엔 나한테 좀 격에 안 맞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주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이 뭔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놀라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뭔가 동물적인 감각이라든지 야성적인 눈매,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굴복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행복한 속박이다. 이렇게 느낄 만큼 아마 상대방의 매력에 여러분이 굉장히 빠져드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애정을 많이 갖는 거 아닐까? 내가 상대방 좋아하고 예뻐하는 거, 좀 아끼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좀 이 사람한테 큰 애정을 쏟아붓게 되거든요. 또 몇몇 분들은 이 사람의 잠재력을 먼저 판단하게 되고 나랑 격에 맞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보다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좀 욕심이 없고 잘난 척도 안 하고 약간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면 이 제야의 고수 같은 이 원석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내가 좀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다가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의 매력에 좀 빠져들었다가 점점 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캐내고 싶어지고 내가 조련하고 싶고 좀 키워가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파란분들에게 어떤 조언 필요한지 조언 카드들 보실게요. 동전의 왕카드 그리고 에이스 오브 액션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이미 지나가셨든지 혹은 앞으로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분은 여러분이랑 좀 더 끈끈하고 정말 깊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동물적인 감각, 직관력, 지혜로운 안목, 또 이중적인 매력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랑 관계를 맺어갈 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동물을 길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시는 것, 상대방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자. 이 동전의 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분이랑은 함께 사업을 한다든지 바쁘게 공동 작업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일로 계속 연결되는 기회가 생기는 게 좋다고 해요. 이분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또 분명히 이분이 없는 뭔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같이 여행 가는 것처럼 계획을 짠다든지 뭔가 활동을 계속 해가셔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 분은 좀 떨어져 있다든지 각자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껍질이 단단해지고 또 두 분 사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이 생각을 늘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라. 서로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특히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더 베풀고 칭찬할 수 있는 기회. 이걸 좀 많이 만들어 보신다면 두 분의 각자 운명에서 서로가 굉장히 더 깊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운명에 깊이 새겨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사람,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보라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진 사람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일단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분이 보여주는 사랑은 정말 진짜 사랑, 여러분을 향한 굉장히 넓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두 분의 인연은 굉장히 질기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길게 이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끊어짐이 있다고 해도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관계인데요. 또 여러분의 운명에서 짧게 남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상대방의 운명에 여러분이 꽤 깊게 새겨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보라분들의 운명에 새겨진 이 상대방. 일단 아가페라는 키워드가 들어왔는데요. 아가페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사랑하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줘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당장 두 분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실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분의 사랑은 마치 좀 호흡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있을 때, 또 함께할 때, 이럴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대체할 수는 없는 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라분들은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누굴까? 당장 떠오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생이 끝날 때쯤 그때 깨닫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은 정말 내 편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한테 자기가 마음 쓰는 걸 두고 좀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원래 대가를 바라지 않거든요. 이제 왜 그런데도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는 뭔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좀 뜨거운 케미, 육체적인 표현, 뭔가 달콤한 말, 이런 데에 금방 현혹되거든요. 때로 이분은 여러분한테 좀 쓴소리도 할 수 있어요. 보라분 정말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어디까지 나를 품어줄 수 있을까?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일까? 진짜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속마음까지 잘 살펴보신다면 이분을 놓치지 않고 또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분의 겉모습 또 외부적인 이미지 살펴보면 나이팅게일 카드 그리고 별 카드, 스타 카드가 떴는데요. 이 나이팅게일은 원래 좀 두려움이 없는 목소리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마 이 두려움이 없는 목소리라는 것은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정의에 대한 올곧은 신념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는 그런 말 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소통의 리더십도 있을 수 있고요. 이분이 속한 조직이 있다면 좀 누군가는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든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분은 자기가 나서서 얘기한다거나 또 의견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든지 조직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그럼 이분은 먼저 도우려는 마음이 강할 거예요. 목소리를 내기 힘든 그런 압박스러운 상황에서도 이제 이분은 정의를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이 좀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든지 영향력을 주게 될 거예요. 반드시 뭔가 목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잊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너무 신경 못 썼네. 약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은 좀 경종을 울린다든지 깨달음을 주게 될 거예요. 기자나 뭔가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사람 그런 분도 여기 해당되고요. 꼭 언론 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예술이라든지 노래나 음악
여기서도 이분이 굉장히 큰 이미지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를 예술로 승화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런 키워드 때문에 영화나 뭔가 연극, 연출 이런 분야에 강점이 있을 거예요. 글을 쓴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노래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 재능을 잘 가다듬으신다면 이 SNS 같은 데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된다든지 감독이나 작가 이런 성장도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분은 이렇게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별카드가 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별카드가 말해주는 희망 그리고 가이던스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 이분은 우리 모두한테 특히 보라분에게 이런 다양한 생각을 주게 되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살았던 꿈은 무엇일까? 나는 어느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하나?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과 연결해 봤을 때는 뭔가 희생적인 사람,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희생,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카드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이분과의 인연을 놓친다든지 끊어지게 되면 정말 많은 후회를 하시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는 다 그게 뜻이 있었구나. 나는 그때 그 마음 왜 몰라줬을까? 이런 미련이 여러분에게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이 나를 향한 사랑, 이게 어디서 오는지, 그게 단순히 겉모습이나 표현법, 이런 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이걸 따라가 보신다면 이제 이분의 존재는 쉽게 깨닫게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의 진짜 내면, 속모습 살펴보면 일단 비버 카드가 떴고 또 동전 3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비버는 성실한 사람의 완전 대표예요. 자기 집을 스스로 꼼꼼하게 지어서 살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분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획력이 좀 강한 사람이죠. 또 집을 지어서 자기 가정을 꾸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람, 또 그런 과정이 본인한테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또 힘들다고 툴툴대지도 않아요. 어쩌면 이분은 약간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헌신적인 리더라든지 섬기는 리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버가 건축을 할 때 또 아기들, 어린애들, 약자들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계획하고 또 미루지 않고 스스로 자기 계획에 맞춰서 성실히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이분도 정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 돌보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뒤에 들어온 이 동전 3번 카드도 이 건축가 그리고 성공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분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데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험한 말을 하지 않고요.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또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좀 동업자 카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 여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건축의 과정도 생각해보면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 또 뒤에 설계하는 사람, 다 자기만의 영역과 분야가 있거든요. 이 각자의 능력이 하나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상대방 다음 순서 이런 걸 배려해야 돼요. 내가 오늘 대충 하면 전체 일정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가의 마음, 이런 분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소요 시간이라든지 일정 같은 거 좀 꼼꼼히 체크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분 자체가 비버의 동전 3번까지 떴으니까 좀 자기 일을 완벽히 하면서 또 동시에 이게 주변 사람한테 패 끼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생각도 강할 거예요. 또 이 두 카드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겸손함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분을 두고 굉장히 신뢰할 거예요. 이분을 이제 보라분들이 만나기 전의 상황, 또 만나게 된 이후의 장면, 이렇게 흐름들을 읽어보면 이 비교해서 봤을 때 감정의 변화가 정말 크다고 보이거든요. 또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신다고 해요. 일단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실망을 많이 하신다든지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강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이 컵 8번, 칼 4번, 칼 9번, 이 세 장 카드가 다 혼자 있어요. 다 우울하고 약간 괴로운 기운,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지금 컵 8번 카드는 주변에 있는 경험이나 감정, 사람들을 다 두고 이렇게 혼자 떠나고 있어요. 밤의 길을 떠나고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내가 이동하는 걸 모르게끔 조용히 좀 몰래 떠난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질렸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이랑 좀 어우러지고 잘 지냈다면 그걸 그냥 액자처럼 과거로 만들고, 그리고 나는 그냥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점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 내가 괜히 잘해준 것 같다, 내가 남는 것도 없는데 좀 호구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또 동전 8번 카드는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괜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좀 더 도전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 완즈 1번 카드는 하늘에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새롭게 가다듬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커리어에 관해서 새로 도전하신다든지 뭔가 과감하게 어떤 일을 시작하시게 될 거고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지, 또 이미 지나간 관계라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두 분 관계의 방향성을 조언 카드로 읽어볼게요. 네, 칼의 기사 카드 그리고 헬프 오브 액션 카드가 떴는데요. 이 두 카드를 살펴보면 보라분들은 지금부터 이미 이 완즈 1번이 말해준 새로운 시작, 이걸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새로운 일을 좀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마 보라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여러분만의 목표라든지 별카드가 말해준 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좀 건강하고 뭔가 바람직한 모습, 이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알면서 실천하지 못했던 좋은 습관이 있다든지 나쁜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중독적인 행동, 생각,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는 이제 좀 가차없이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칼의 기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쭉 나갈 만큼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고요. 또 후퇴가 없거든요. 아마 보라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방향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시다고 해요. 이제 이 카드는 답이 이미 정해졌고 나는 가야 한다, 이제 늦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미 나는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랑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살려줄 것이다, 정말 무한한 사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헬프 오브 액션 카드에서는 당신은 이미 축복받았다, 계획을 세워라, 바쁘게 살고 즐기면서 그렇게 행동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
이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라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웃음으로 대하실 때, 또 즐기실 때, 이때 상대방이 정말 무한한 사랑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더 용기를 가지시도록,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은 성장을 해왔고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뒤에 부족한 건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이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더 빨리 활력적으로 생활하신다면, 멀어졌던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올 거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운명에 깊이 새겨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사람,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양 고르신 분들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진 사람의 특징에 시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시인은 아주 함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함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자연에 대해서 깊은 경외심을 가졌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고귀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한테 아마 많은 통찰력을 주게 될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로 온전히 서면서 세상과 대응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표현할 수 있고 나의 표현을 통해서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깨달음도 가지게 되실 텐데요. 또 이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레벨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리더라든지 멘토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분을 좀 정서적으로 많이 따르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실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분과 하양분들이 또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되는 흐름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분을 볼 때 약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기댈 수 있고 든든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길지 않은 문장을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또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깊다고 여러분이 눈치채신다고 해요. 예술적인 부분에 좀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멋이나 패션, 여기도 분명히 강점이 있겠죠. 특히 이 카드에서 시인은 좀 일반인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 사회의 부정이라든지 무질서함, 이런 걸 좀 조명하고 두각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분은 주변에 좀 부조리한 현상을 바로잡으려고 좀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약간 이분의 이미지는 이제 그냥 시인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했던 그런 시인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거나 입는 옷이나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그것도 분명 자기 색깔이 있고요. 좀 멋스럽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외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에게 좀 큰 인상을 남기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이 상대방은 로맨틱한 케미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관계도 볼 수 있어요. 이분의 외적인 모습 보여주는 카드로 엘크 카드 그리고 메이저 절제 카드가 떴는데요. 일단 엘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외적으로도 좀 단단한 모습이 있어요. 이분이 남성분이라면 뭔가 어깨가 단단하고 좀 체격이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여성분이라면 이분은 자세가 굉장히 좋고 허리나 어깨 같은 코어가 굉장히 단단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 엘크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는 운동신경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타고난 체격이 좋으니까 조금만 운동해도 좀 몸에 티가 나는 분이에요. 아마 또 이분은 전반적으로 운동을 좋아할 거고요. 땀 흘리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경향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분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생각을 좀 비워낼 수 있는 일, 좀 단순한 일, 조깅이나 산책, 뭔가 몸을 움직이고 머리는 덜 쓰는 일, 이런 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이고 좀 그러면서 힐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이분은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과정, 이동하는 과정, 거기에서 많은 통찰력도 얻고 또 아이디어도 얻는 분이실 거예요. 또 겉으로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거든요. 자기 이해도 확실히 하고요. 주변을 둘러보고 몸을 움직이면서 세상을 보는 적극적인 사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때 좀 혼자만의 세상에 들어가면 예술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람을 관찰하면서 공감을 끌어내기도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엘크의 특징은 뿔이 이렇게 단단해요. 이 뿔은 또 자기 가족을 지키는 리더십의 도구거든요. 이분은 단단한 체격이나 또 굳건한 체력, 이런 걸 기반으로 자기 사람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강하고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멋있다라고 느껴진다고 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든지 욕구가 강하다고 해도 그걸 누를 수 있을 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요. 조직의 리더라든지 가장으로서는 정말 희생적인 리더십, 이런 분이고요. 뒤에 절제 카드에 가이던스가 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사람들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힐링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분을 보면서 좀 성실하고 희생적인 사람이다. 우리를 잘 챙겨주고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듬직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겉으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분의 이런 겉모습 때문에 내가 이 엘크를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이분의 내면 이미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 물고기 카드 그리고 칼 6번 카드가 떴는데요. 이분의 실제 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여러분이 실제로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깨닫게 되는 이분의 진짜 성향. 여기서는 사람이 되게 단단한 줄 알았는데 내면에는 굉장히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또 그리고 목표를 꼭 해내고야 마는 그런 저돌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칼 6번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보시면 이동한다, 또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동을 한다거나 시작을 한다고 하면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시작해 보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마음속에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고 방향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분은 시작의 동력 자체가 강한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아마 세상이 목표를 정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시작의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내적 동기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게으르지 않고 자기 할 일은 딱딱 알아서 잘하는, 또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맥락 없는 일은 좀 흥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은 일은 알아서 착착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동력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 카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물고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물의 흐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 바깥에 사는 우리가 개울가에 걸어갈 때는 물살과 반대 방향으로 물살을 거슬러서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물고기는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 똑같이 물 흘러가는 대로 그 속도대로만 따라간다면, 남들과 다 똑같이 간다면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먹이를 눈으로 찾고 또 남들보다 좀 빠르게 물살을 탄다든지 혹은 물살을 거스른다든지
물살을 활용하면서도 자기 먹이를 찾아서 먼저 먹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전체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때로 연어처럼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내적 동기 굉장히 강한 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이분은 뭔가 자기만의 지식, 호기심, 자기만의 흥미나 전공, 취미 여기도 굉장히 좁고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유연하게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런 단호한 의식이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양분들이 이 상대방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또 그래서 언제 이분이랑 어떤 장면에서 주파수에 닿게 됐는지 그 시점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분을 만나기 전에 열어본 모습에는 메이저 정의 카드, 또 은둔자 카드, 또 칼 2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결론은 일단 이 보류의 메시지예요.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조금 단절하고 계신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미루게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주변에 조언이 있다고 해도 그걸 좀 피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여러분의 고집도 강해지는 시기예요. 왜 여러분이 고집을 강하게 부리실까를 둘러보면 여러분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결국 나한테서 중요한 걸 다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왜 다 이기적일까? 이런 좀 씁쓸한 마음도 보이고요. 내가 믿을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전에 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있기를 자처하는 이 은둔자까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이 은둔자 카드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그만큼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애정을 좀 마지막까지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저항도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아마 사람들이랑 원래 교류하는 것, 에너지 나누는 것,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럴 때 가장 빛나는 하양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더 큰 거죠. 하지만 그럴 때 등장하는 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약간 멘토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약간 배우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또 일단 완즈의 기사는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을 막 드러내고 싶고 이제 표현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앞에 가면 나 이거 해볼 거예요.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질 수 있어요. 의욕도 생기고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걸 막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또 도전의식이 강한 것처럼 여러분이 활기차지게 되고 또 여러 경험들이 다가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상대방을 통해서 새로 이렇게 적성을 찾게 된다든지 삶에 정말 큰 변화에 도전을 하시게 되실 수 있어요. 또 이 사람과는 계속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교류라든지 영혼이 통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영혼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분야라든지 가보지 않은 영역이 있다든지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도전의식이 생기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내 길이었구나 이런 깨달음도 생겨요. 특히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바르게 서고 또 앞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게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또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이 월드카드랑 교환카드는 내가 먼저 우주랑 연결되는 거고 나는 신과 연결돼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가 중요하지 않아지고 당당해지고 그러면서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양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혹시 이미 지나간 관계라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조언 카드들 읽어볼게요.
컵의 왕카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라. 이런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컵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하양분들은 특히 뭔가 명상의 시간을 가지신다거나 혼자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감정을 좀 제어하는 연습, 감정을 다스리는 방향, 이걸 늘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주변에 아무리 파도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휩쓸리지 않는다. 나는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는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고 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뭔가 뒷담화를 하게 된다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두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한다거나 혹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것, 그런 건 좋지 않다고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물처럼 이렇게 쓸려오면 그걸 다시 쓸려서 내보내셔야 돼요. 지나가는 부정적인 얘기를 다 여러분이 담아두게 되면 그게 다 나의 물이 되고 나의 감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의 뒷담화를 전하는 거나 뒷담화를 하는 거, 이런 모습을 이 상대방은 정말 확 멀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그런 사람을 보면 너도 내 사람이 아니었구나. 너도 다른 사람이랑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컵의 왕카드는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랑은 다르게 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본다라고 해요. 또 이 주변 사람들을 감싸 안아라 라는 카드도 이 주변에 여러분 두고도 험담을 한다든지 혹은 험담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는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 자체 하지 않는 것. 내가 그냥 그런 사람까지 다 감싸 안아보자. 그래야 나도 그릇이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하양분들은 약간 상대방이 여러분의 멘탈을 좀 시험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신다면 그만큼 이 사람이 여러분의 존재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정의로운 생각, 예술적인 독창적인 감각들, 이런 부분을 잘 유지하신다면 이 사람이랑 더 빠르고 가깝게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운명에 깊이 새겨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사람,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진 사람, 이분의 특징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분의 특징에 폭풍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이 폭풍이라는 키워드는 이 노랑분들의 운명에 여러분이 스스로 남기신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하셨을 때, 그 사람은 내 운명에 약간 폭풍 같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요. 스톰, 이 폭풍이라는 거는 아주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폭풍이 몰아치면 이 바람이 불고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또 땅에 있는 물건을 다 하늘 위로 올려버리거든요. 그야말로 땅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폭풍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카드의 의미인데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폭풍같이 다가왔고 또 피할 수 없었다. 아마 내 인생은 이 사람의 전과 후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강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폭풍 같은 이 사람, 아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분에 대한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 정말 폭풍 같았어. 이 생각을 정말 죽을 때까지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랑 좀 로맨틱한 관계로 남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소울메이트라고 할 정도로 두 분은 대체될 수 없고 정말 뜨거운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할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남겨지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랑은 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게 숙제라고 여겨지실 수 있어요. 폭풍을 항상 맞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확 가까워졌다가 확 멀어질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두 분 관계는 약간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랑 소통을 다 단절하고 싶을 정도로 어딘가 도망가고 싶다든지 모닥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정말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사람한테 올인할 수 있다. 같이 해외로 도망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두 분 다 좀 논리적인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부터 동거하고 싶다든지 결혼을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뭔가 약속하자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두 분은 서로를 향해서 소유욕도 강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두 분이 굉장히 강하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태풍이 막 몰아칠 때를 생각해보면 막상 태풍의 눈, 그 태풍의 핵심은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두 분은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면 태풍의 눈 안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면 더 고요하고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바람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정말 오래 가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관계, 단짝 이렇게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상대방 말해주는 외적인 모습에 이 공작새 카드 그리고 컵 6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공작새는 이제 외적으로도 화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게 외모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노란빛만 느끼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이 공작새의 키워드는 원래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이 공작새가 겉모습이 화려하니까 외부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공작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날개를 활짝 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근데 또 막상 공작새는 날개를 아무 때나 피지는 않거든요. 정말 자기 능력을 드러날 때가 됐을 때, 또 싸움이 벌어질 때 이제 그럴 때 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보면 주변에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치이게 되고 상대방의 매력을 보게 되고 흔치 않는 장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분이 좀 폭풍처럼 몰아치게 되고 이렇게 연결될 텐데요. 두 분이 같은 공간에 있었을 순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게 된다든지 리더십을 강하게 드러내는 날개를 펴는 장면 이런 게 있어요. 날개를 편다는 거는 이 자기 위세를 드러낸다든지 리더십을 드러내면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시험에서 성공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능력이 확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한테 확 와닿게 되고 몰랐는데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겠죠. 폭풍우가 멀리서 다가올 때는 처음부터 압도당하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약간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 이런 감정 갖게 되실 수 있어요. 이분이 뭔가 전문가 같은 그런 포스를 물씬 풍길 수 있고요. 강력한 에너지나 기운도 드러내요. 만약에 소개팅이나 선이나 뭔가 거래처 만남, 어색한 관계로 처음에 맺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자기 일을 뭔가 멋있게 한다든지 자기 관심 분야 얘기할 때 눈이 반짝인다든지 이런 열정이 가득한 모습, 이런 좀 격차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컵 6번 카드, 평소와 다르게 이분이 좀 순수한 열정이 있구나. 잠시 잊고 있었던 뜨거움이 내 안에서도 살아난다. 이런 생각도 읽어볼 수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셨다가도 이 특정한 한 장면, 여기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확 다시 일어난다.
혹은 공부나 일이나 사업, 이 사람의 열정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분의 진짜 내면 모습에서는 여우 카드 그리고 컵의 시종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여우는 일단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에요. 특히 비즈니스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상황 적응력도 좋아요. 이 컵의 시종 카드도 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수용력이 강한 사람, 새로운 일도 자기 것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상황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의 성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요즘같이 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여기에 아마 이분은 좀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마케팅이나 홍보, 여기에 강점이 있거든요.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이템이 정말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요. 예술을 한다고 해도 유행을 좀 선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고 싶어 하고요. 그 정보가 있어도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도 있어요. 물론 당장은 이 여우 카드는 가진 게 막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번뜩이는 재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미지는 아직 성공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스타트업, 사업, 여기에 열정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아이디어도 넘치는데 그걸 사람들이랑 조율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무조건 섞어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도 폭풍 같은 사람이라 또 인기도 많거든요. 또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친화력도 있어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인맥 관리에도 능하고요. 일단 여우기 때문에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 과거에 대해서도 좀 센스 있게 챙길 수 있거든요. 너 그때 지나가던 말로 어디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 어때? 약간 이렇게 근황을 물어볼 때도 섬세하게 상대방에게 터치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인기가 많겠죠. 이 사람을 전반적으로 떠올리면 정말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가면 존재감이 뚜렷한 것처럼 이분은 대중적인 인기도 많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노란 고르신 분들이 이 상대방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떤지 그 상황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이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심리 가지시는지 보면 좀 더 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노란 분들이 이분 만나기 전에는 좀 세상을 향해서 경계심이 강하다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고요. 좀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배경에는 좀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칼의 시종 카드는 주인공이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 뒤에 야자수를 보면 바람에 이렇게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 헬리콥터를 탈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언제 그칠까? 내 헬리콥터 언제 올 수 있을까? 오늘 탈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마냥 편하게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이제 다 일정이 있고 뒤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미팅에 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걱정이 계속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바람이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바람을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다음에 들어온 달 카드도 보시면 결국 내가 못 갔어요.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저 멀리 있는 할리우드인데 내가 가지 못했어. 저 스포트라이트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세상이 나한테 좋은 기회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진 않았고 남들은 다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았다.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어요.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어떤 기회 놓친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나 좀 늦은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이 한 번 더 배신할지도 몰라. 조심하자. 계속 예민함이 이어지는 거죠. 결국 다음날 차를 타고 오긴 했는데 이 차에서 내릴 때 바닥에 동전이 있거든요. 이게 나를 위해 깔려져 있는 동전인지 아니면 맨홀 뚜껑이라서 밟으면 빠지는지 작은 거에도 굉장히 소심해지고 불안감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폭풍처럼 다가오게 될 거예요. 노란 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 생각을 좀 바꿔봐. 지난번 기회는 오히려 너를 위한 기회가 아니었어. 진짜 기회는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심과 불안감, 이걸 벗어던지고 오히려 내가 할리우드는 운전해서 가면 되잖아. 약간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나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양이는 결국 전차를 이끌어줄 그런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동전이 이미 넉넉히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이 동전은 나 충분히 넉넉히 있어. 여유가 넘쳐.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아마 노란 분들은 이 폭풍 같은 인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또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하 3층이었다면 이제 약간 지상 30층, 여기서 내려다보게 되는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노란 분들이 이분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이미 지나갔다면 어떻게 다시 당길 수 있는지 조언 카드들 보실게요. 동전 1번 카드 그리고 식스 오브 어번던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두 카드를 생각해보면 노란 분들에게는 이 폭풍이 찾아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조 현상을 더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팁이 떴는데요. 원래 우리가 폭풍을 볼 때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는 하늘에 왠지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새들도 날아가는 움직임이 달라져요. 이 동전 1번 카드도 작은 기회가 하나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꽉 잡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동전 하나를 잡으면 저 멀리 새로운 운명의 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에도 진심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작은 기회가 무엇일까? 뒤에 있는 카드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천국이 당신을 향해 열려 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있다. 당신이 자비를 베풀면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봉사활동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상치 않은,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시되 그게 뭔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든지 누군가를 돌본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새로운 생각, 또 행동 이런 게 있다면 그 전조현상이 더 빨리, 더 확실히 다가온다고 해요. 만약에 이미 이 사람이 여러분 지나간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다시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사람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노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여름이 끝날 때 찾아오는 태풍, 이것도 내년 여름 끝나면 또 자기 계절 맞춰서 또다시 와요. 이제 똑같은 태풍이 오지 않을 수는 있어도 같은 등급의 혹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런 태풍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풍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되고 또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주변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분명히 주변에 있다는데요. 손을 내밀어 주신다든지 혹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신다든지 이런 여러분의 일상의 행동에 조금 더 새로운 행동, 변화를 주신다면 이 폭풍이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아마 또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가지게 된다.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것 같다. 노란군이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속도를 내게 될 이 사람을 두고 더 큰 기대감 가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운명에 깊이 새겨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사람,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노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의 카드를 눌러보면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진 인연, 이분에 대한 키워드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먼저 상자라는 박스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상자라는 키워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 이게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다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또 예측 가능한 사람, 또 안정된 성향을 가진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분들이 이분의 이런 면에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상자의 단단한 모양을 생각해보면 이 상자들을 쌓아서 새로운 세상을 아예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벽이 만들어지고 또 지붕을 만들면 편안하게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 안에서도 쉴 수 있지만 또 상자로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쉴 수 있어요. 그만큼 상자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자의 모양이 자꾸 바뀐다든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예측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상자 가지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이 상자를 가지고 뭘 만들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구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자는 단단하고 예측 가능하고 이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이 상대방과의 미래를 꿈꾸게 되실 것이고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조합해서 세상을 만들어 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할 때에도 선물을 상자에 담는데요. 선물의 모양이 울퉁불퉁해도 이 선물보다 조금 더 큰 네모 상자에 넣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고 또 상자에 담아서 선물을 주면 주변 사람이 이 선물을 예측할 수 없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포장했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 커져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결국 이 상자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떤 걸 안전하게 보관할까? 무엇을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 결국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성, 이걸 기반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일상이 너무 불규칙적이라든지 미래를 너무 예측할 수 없고 현실에 급급하다면 창의력도 사라지고 상상력도 없어져요. 당장 먹고 살 게 안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한테 그런 기본적인 안정감과 평화를 주게 되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와서 기본적인 박스는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주면 안정적인 건 내가 담당할게. 너는 이제 나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고 너의 꿈을 마구 펼쳐. 이런 편안함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인물로 볼 수 있어요. 이분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에서 가젤 카드가 들어왔고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가젤은 특히 몸짓이 좀 우아하고 섬세한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몸매나 분위기나 취향 이런 데 약간 우아함이 있고 조급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면에 좀 더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도 가젤처럼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고 매력이 넘치거든요. 이분의 이미지에 가젤이 들어왔다는 거는 또 이런 우아한 매력에 여러분이 로맨틱하게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흐름도 보여요. 한번 보면 눈길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외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또 가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상황 판단력이 좋은데 막 그걸 시끄럽게 티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말이 막 많지 않고 또 이분은 그렇다고 우아하지만 허세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남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은 예술의 조예가 깊고요. 자기만 아는 여행지가 있다든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의 취미가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과 맺어지고 나면 여러분은 이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 알게 되는 지식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약간 이런 맛집도 알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에서도 깨닫게 된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또 뒤에 들어온 이 서렌더라는 뜻은 내가 운명에 저항할 수 없다. 운명에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이 정말 이게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 드신다고 해요. 로맨틱한 관계로 흘러가는 경우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상형도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사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 이후로 만나는 사람은 정체성이 달라져요. 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게 진짜 친구지 이런 생각?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대인관계 성향 이게 약간 운명처럼 바뀌게 될 수 있어요. 또 이 오른쪽 카드들을 보시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내면의 코끼리 카드 그리고 마법사 카드가 들어왔어요. 코끼리 카드를 보시면 이제 이마에 제3의 눈이 있거든요. 지혜를 가진 사람, 또
또 코끼리는 이렇게 불을 품고 있고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할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을 보면서 정말 잠재력이 강하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까지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지금 가젤의 겉모습에 내면에는 코끼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미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고생 안 한 사람처럼 생겼고 좀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이런 태도를 가졌는데 내면에는 아주 뜨거운 심장, 열정 이런 걸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이런 이미지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마법사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거는 이루고야 마는 그런 행동의 사람, 또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 한번 마음먹으면 무조건 해내는 능력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도 볼 수 있는데요. 초록분들은 이 종합적으로 이분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진짜다.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못 찾는 매력이 있고 나는 이 사람을 알게 된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일단 또 박스 키워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의식 이런 것도 강한 사람이에요. 또 코끼리랑 연결해서 보면 이 누구 말에도 흔들리질 않거든요. 유혹에 약하지 않고요. 이분은 중독적인 취미 같은 것도 없어요. 성실한 사람, 견실한 사람. 만약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분은 뭔가 물려받아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재벌 2세라고 해도 마냥 행복한 게 아닌 것이 이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았는데도 세상이 다 보고 있으니까 무게감이 굉장히 커요. 차라리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면 뭐 잃을 것도 없는데 책임지고 그만인데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은 책임질 게 너무 크거든요. 받은 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처음 부모님이 이루었을 때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압박감이 클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정말 많은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렇지만 그걸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우아한 가젤처럼 티내지 않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상자처럼 단단한 사람, 또 상자 안에 보석을 감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운명에 남겨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분이랑 여러분의 케미, 또 이분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살펴보면 여러분은 이분을 만나기 전에 또 이미 좀 성장의 욕구가 강하거든요. 또 그러면서 내가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고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다. 동업,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공감해주고 또 완벽히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동전 3번 카드랑 컵 7번 카드가 보시면 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누구를 믿어야 될까 이런 걸 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특히 동전 3번 카드는 동업이나 협업, 주변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이 운명의 사람 만나기 전에 이러한 동업에 대한 생각을 꽤 진지하게 하시게 되는 시기로 보여져요. 내가 누군가랑 함께하고 싶다. 나도 준비하고 싶다. 내가 혼자 하는 것만으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 내가 연기자인데 상대방 배우도 나와 함께 정말 엄청난 조합을 만들고 싶다. 나랑 마음이 맞으면서도 부족한 점도 채워주고 또 같이 함께 성장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인연, 상대 배우를 잘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 중에서도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처럼 애매한 사람이랑 엮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혼자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 시점이에요. 나랑 맞는 사람 찾는 게 쉽지 않겠지. 내가 좀 독특한 건가? 이런 나에 대한 피드백 이것도 꽤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에너지를 받는 쪽이 아니라 나는 나 자체로 태양이다. 나의 태양의 기운이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 에너지를 주면 된다. 내가 태양계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분을 통해서 좀 더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모습이 동전의 여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초록분들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랑 내가 어우러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시거든요. 이 정의 카드랑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 코끼리 카드의 성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코끼리가 원래 자기 동족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그러면서 모성애가 강하거든요. 가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서 사자나 치타같이 맹수가 오면 발로 그냥 한 번만 밟으면 다 맹수를 죽일 수 있거든요. 자기를 향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아주 가차없이 죽여요. 이게 이제 또 정의 카드랑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혼란이 있었다면 아마 이 상자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인관계 스킬도 발전하게 되고 안목도 생기게 돼요. 여러 사람이랑 애매하게 좋은 관계 유지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 내 사람한테 잘하면 된다.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한테 선택과 집중하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흐름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초록분들이 이분이랑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좋은 관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혹시 이미 이분이 지나간 인연이라면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지는지, 또 어떻게 비슷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을 조언으로 읽어볼게요. 네, 메이저 별 카드 그리고 세븐 오브 어번던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두 카드를 같이 읽어보면 초록분들은 이제부터는 한눈 팔지 말자, 꿈을 똑바로 응시하자, 집중하자, 이런 조언들이 들어온 걸로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두 카드가 같이 뜬 거를 보면 초록분들은 여러분 가슴 안에 어떤 원대한 목표라든지 꿈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별 카드에서 먼저 이 카드 가운데에 북극성이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꿈을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이 주인공이 별을 뒤로 하고 물을 붓고 있어요. 이 물은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꿈을 뒤로 두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감정을 소모한다든지 신경 쓰이는 부분, 감정을 쏟아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것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물을 오히려 담아서 저 멀리 별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주인공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카드에서도 지금 배우의 꿈을 가지고 헐리우드에 왔지만 계속 주변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아마 초록분들의 상대방, 이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좀 빨리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 필요 없고 사실 주변의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초록분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의 시선이라든지 비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때가 아니라 감정을 추스르고 성실히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가야 하고 또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때로 꿈은 좀 천천히 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노력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반드시 온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이 조언 카드까지 같이 읽어보면 초록분들은 이제 이분이 워낙 좀 안정적인 성품이고 이분은 이미 고난을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여러분이 나무를 키우고 꿈을 이뤄가는데 아마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호수의 물처럼 여러분은 많은 물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식물이 자랄 때는 적정량의 물을 넘어서서 물을 주게 되면 뿌리가 썩게 되잖아요. 감정을 많이 소모하지 말아라. 필요한 안정감만 있으면 된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런 안식,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도 꿈을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야 한다. 자, 이런 초록분들을 향한 이분의 메시지, 조언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의 운명에 깊이 새겨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사람,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